티 나지 않게 고생하시는 많은 경찰분들께 이렇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네요. 사건을 줄여서 경찰들의 일을 줄이자. 그게 결론이죠. 안녕하세요. 빡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펠레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 한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뭐 법률 상담해달라는 분들 메일도 오고 여러분들한테 메일이 오는데 그 중에 좀 인상 깊은 메일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 사이버팀에서 일하는 수사관분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이제 메일에 주된 취지는 어떤 그 현재 경찰 수사관으로서 느끼는 고충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경찰 욕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영상에서도 많이 하고 근데 사람들 경찰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존경할 만한 경찰이 많죠. 그리고 제가 경찰에 대해서 욕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검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검찰도 문제가 엄청 많죠. 예. 제가 경험한 것도 많고 이거를 무슨 뭐 특별히 경찰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기 피해자들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뿐이지 검찰도 문제가 많아요. 엄청. 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 생각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메일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경찰 분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생각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면은 지금 이 사법체계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같이 봐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되게 이 메일을 보내주신 경찰분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괜히 경찰 욕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근데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제도에 문제가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법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현장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뭐 경찰분들, 검사분들, 또 법원 판사분들 뭐 이런 분들 모욕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죠. 이게 제가 받은 메일인데 제목이 힘없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직원입니다. 참 슬프죠. 예, 죄송스럽기도 하고 모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뭐 수사관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유튜브 보는 게 임마누엘, 뭐 카르큘라, 뭐 제 채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감사합니다, 되게. 그래서 사기범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엄청나게 많지만 좀 요약하자면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버팀의 다른 사건들은 인터넷 물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메신저 피싱, 소액 결제, 투자 사기, 포인트 환전 사기, 롱캠 피싱,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위반, 정통법 위반, 음란물 유포, 도박 등등 해서 이제 인터넷만 이용되면 그냥 사이버팀 사건이죠. 그렇죠. 너무 이제 인터넷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많죠.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으로 그 많은 업무들이 처리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기 같은 범죄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수사관 한 명의 사건 100건 내외, 작으면 70건에서 130건. 그래서 개별 건수로 계산해도 80건은 기본으로 가져가죠. 한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이 80건, 많으면 130건까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죠. 저도 옛날에 로펌 다닐 때 소송을 제가 최대 많이 해봤던 소송이 한 80건 정도 됐어요. 80건. 근데 물론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건을 80건을 하라고 하면 못하죠. 죽어도. 근데 이제 유사한 성격의 비슷비슷한 사건들을 한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족뱅이 치는 거죠. 엄청 일이 많죠. 그래서 이분 보면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에 퇴근합니다. 1년 동안 클 때 5번도 못 해봤대요. 미친 듯이 일합니다. 사건 빼기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최장기 사건은 300여가 넘습니다. 근데 현실은 피해자 특정조차 못하고 창고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물품 사기 정도는 좀 금과는 편이죠. 이것도 팀 만들어서 총대 세우고 장집, 인출, 오더집 한정까지 끼면 성명불상 피의자 되는 거죠. 그리고 계좌 몇 단계 까는데 영장 왔다 갔다 집행하고 회신 받는데 빠르면 10일, 보통 10월 그냥 지나가고 하루 배당 2건 정도, 민원 2건 정도, 전날 받은 사건 결제받고 올라가면 2건,
보통 3-4건 정도 2-3일 만에 생기니까 그냥 수사관이 아니라 다람쥐인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일이 많다는 거예요, 경찰 분들이. 그러니까 칼퇴를 5번도 못 해보고 엄청난 경무에 시달린다는 거죠. 경무에 시달리고 이 시간이 없다,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인 거죠. 근데 이거를 거짓말이 아니죠, 이거는.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계좌 몇 단계 까다 영장 왔다 갔다 하고 집행하고 회신받는데 빠르면 10일에서 15일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서 지금 사기 사건 같은 경우 고소를 해보면은 경찰에서 계좌를 못 가요. 이거는 그나마 계좌를 까는 사건도 있는데 못 가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사기꾼한테 그 이미 제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계좌 가져와봐 이렇게.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사기친 놈한테 자기 보고 계좌를 가져오라고 하니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안 까고 이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얘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고 그리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경찰이 계좌를 확인해서 얘 범죄 혐의를 입증해줘야 될 텐데 현실은 사기를 친 놈한테 계좌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으니 걔가 계좌를 안 가져오면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또. 그러다가 이제 뭐 고소인이 계속 요청을 하고 민원을 넣고 뭐 수사관 교체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수사관이 바뀌고 또 시간 지나가고 뭐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을 욕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에 있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를 다람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건이 많고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수사님 같은 경우는 뭐 현실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사명감이 있는데 현실에 지고 타협하는 모습에 회의감과 자괴감,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분들한테 듣기로도 이 경찰분들이 수사 업무를 되게 회피한다고 하더라고요. 회피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잘해도 본전이고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은 욕은 오지게 먹고 일은 죽도록 많고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 업무를 기피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동료도 진짜 많죠. 예.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분들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경찰서에서는 바보 같고 어리숙한 사기꾼 말고 못 잡습니다. 피의자 특정도 쉽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거보단 사건 빨리 안 빼면 욕먹고 쪼이고 하니까 그냥 대충 마무리해버립니다. 눈앞에 단서가 있는데도 그걸 손대는 순간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거죠. 이 경찰, 지금 이제 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최근에 뭐, 검수완박이라고 해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여러 뭐 논의들이 많은데, 제가 그 디테일한 내용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뭐 할 얘기 별로 없지만, 이제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뭐 검찰은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수사를 못한다?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잘하는 분야가 있고 경찰이 수사를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검찰이 수사 실력이 좋고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 그거는 큰 착각이라고 봅니다. 제가 경험해본 것도 그렇고 검찰도 똑같아요. 검찰이라고 뭐 검찰에다가 옛날에 수사권 조정되기 전에 검찰에다가 사기나 뭐 횡령 이런 거 고소하면은 검사는 뭐 검찰에서는 뭐 계좌를 까준 줄 아세요?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계좌를 까지도 않아요. 아주 중요하고 무슨 뭐 언론에 나온 사건 이런 거 빼고는 통상의 보통의 사건에서는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눈앞에 단서가 있는데도 그걸 대는 순간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죠. 갑자기 손에 잡히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60일이 지나고 온 게 현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설해도 수사를 더 고민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물건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고 이런 현실 알면서도 이 경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욕하는 뭐, 제가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하여간, 이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뭐냐.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우리나라가 사기가 진짜 오지게 많잖아요. OECD 사기율 뭐 1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기 사건이나 이런 사기 범죄들이 너무 재범률도 높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많은 게 경찰 책임이냐? 아,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걸 경찰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검찰 책임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아니, 물론 어느 정도의 잘못은 있겠지만 제일 큰 잘못은 제가 봤을 때는 국회죠. 네.
국회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어떤 면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만들질 않아요. 예, 얼마든지 고민을 하고 잘 생각을 해가지고, 사기꾼을 조지는 것보다는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아무 관심 없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 이렇게 사기가 많은데, 그건 법원이죠. 전 법원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이랑 검찰보다는 법원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기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부분, 법원에서 만든 양형 기준이 있는데, 그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요. 실제 선고된 형량도 너무 낮고, 이 사기를 쳐서 얻는 이익에 비해서 페널티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경제사범 관련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거를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입증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판결을 정리를 하면서 피해 금액 대비 선고 형량을 좀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지금 금액이 뭐 500, 650, 뭐 900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기 판례 아주 극히 사실은 의미도 없을 만큼 작은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걸 사기꾼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사건들이. 근데 그걸 왜 못하냐?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그런 사건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혼자서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여기 보면 뭐 월급 2,300만 원, 1,100만 원, 2,500, 3,900, 7,400. 이거보다 더 큰 사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금액이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형량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고, 피해 금액 대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금액을 낮춰야지만 이 사기가 줄어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생겨야지 사기를 칠 유인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행의 어떤 법과 제도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기를 예방하는 데 좀 중점을 둬서 제도를 설계를 해서 절대적인 사기 건수를 줄여야지만이 이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뭐 80건, 100건을 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좌도 못 가봐요, 계좌도. 이게 제가 욕을 하고 있지만, 제가 경찰 수사관이라 해도 저도 못해요, 당연히. 제가 수사관인데 내가 만약에 사건을 100건을 들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절대적인 사건의 건수, 그러니까 사기를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름 모를 수사관님이 보내주신 메일을 보고 드는 생각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사기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한 다음에 이거 뭐 고소하고 수사하고 해봤자 돈 못 돌려받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예방하는 쪽으로 제도가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입법부나 뭐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제도를 잘 설계를 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을 만큼 강하게 처벌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메일을 보내주신 수사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갖기 쉽지 않겠지만 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 월급 받으면서 그 수사관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제가 욕하는 것만큼 못하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나름의 어떤 제도 개선이나 애정 어린 시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좋게 봐주시고, 티 나지 않게 고생하시는 많은 경찰분들께 이렇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경찰 욕하는 거는 이런 취지에서 욕하는 거라는 걸 좀 감안을 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건을 줄여서 경찰들의 일을 줄이자. 그게 결론이죠. 감사합니다.